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급등 이후 순조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한시 구간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지루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7포인트 오른 1941.0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 개장 10여 분 만에 장중 고점을 1948포인트로 더 높였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3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물량을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1,50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1,68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 보험, 운수장비, 철강, 금속 등이 오르고 있고 건설 쪽에서 1%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85포인트 상승한 475.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71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7억 원, 그리고 기관이 8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7원에서 시작한 이후 조심스럽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무역 수지가 개선된 데다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상승한 1,12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기실 수 있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써주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02-3253-1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통화도 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는 동안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서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거의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시장 특징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오늘 일단 특징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매수 한 2,8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조 5,500억 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1조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선물에서도 거의 6천억 정도가 들어와서 하루 만에 4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도 역시 매수를 하죠.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미국장보다 상당히 지금 그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뒤처져 있는데 외국인이 쉽게 물량을 받아갈 수 있게끔 시장이 유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저께 미국이나 유로존도 보면 미국도 다우만 소폭 하락했지 나스닥이나 S&P로 올랐고요. 유로존도 거의 대부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시장은 악재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호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어저께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뉴스는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뉴스를 굳이 찾는다라면 신규 실업 청구건수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데 약 6천 건이 감소해서 36만 1천 건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지금 미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 무역 적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6월 달에는 11%가 감소해서 490억 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매 재고가 예상과 달리 감소를 했습니다. 0.1% 감소한 모습이죠. 시장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국내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것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의 투기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 환매를 하고 어저께는 추가로 매수로 전환을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거의 3조 2천억 이상 들어온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는 궁금증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의 악재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로존보다도 거의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죠. 특히 유로존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에 한 2050 정도에 있어야 되고요. 미국으로 만약에 작년 8월로 계산한다면 국내장 한 2,300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로존으로 계산해도 100포인트고
그 다음에 미국을 작년 8월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한 300포인트, 350포인트 이상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외국인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사는 건 당연하다. 그들은 이제 매수 우위를 쪽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기관들이 물량을 좀 내놓지 말고 오히려 잘 홀딩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기관들은 1950을 뭐 상단선으로 얘기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일단 1차적으로 2050 정도까지는 가야만이 시장의 방향성이 추가로 연장을 빠르게 할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를 결정할 것이고 지금은 산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물량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3,300억을 매수, 개인과 기관이 합해서 3,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2,86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개인들은 거의 다 매도인데 유통이나 전기가스, 건설, 유증손착보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에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58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전기전자하고 운송 장비업 중에서 한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종목이 매수죠. 서비스업만 160억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각각 한 1,100억 이상을 매수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업종도 한 180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오늘 1,660억에서 거의 다 매도하고 있는데 철강금속만 일단 한 7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업자나 보험업 중에서 매수 우위고요. 투신이나 기타 금융 쪽에서 기금 쪽에서는 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보면 일단 시가총액 5위까지는 거의 플러스권에 지금 있고요. 사실 마이너스 된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마이너스가 크게 된 종목도 별로 없고요. 게임주인 NH는 5% 정도 빠진 게 특징이고요. SK나 LG노텍 같은 것이 2%대 하락률을 보이고 대부분은 약보합이나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악재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정리하지 말고 계속 보유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주까지 계속 끌고 가봐도 괜찮은 겁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네. 이제 미국 차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 주봉으로 보면 앞으로 26주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러줄 때마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동서 이사님과 오늘장 특징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그리고 로즈스타 이상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예, 신라 호텔 신라인가? 네, 호텔 신라요. 예. 네. 예. 49,450원에 10%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세요? 갑자기 이제 계속 내려가서 네. 뭐 악재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호텔 신라 매수하신 가격대가 49,450원이요. 예. 예, 그럼 매수하신 지 얼마 좀 안 되셨나 봐요? 예,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체결되고 나서 네. 계속 내려가가지고 예, 그러네요. 차트를 보니까 8월 들어서도 계속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예. 뭐 뉴스는 좋게 나오던데 네. 그쵸, 그래서 답답하죠. 좀, 예, 궁금해서요. 예, 그럼 호텔 신라 말고 또 도움 필요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모베이스. 네, 모베이스요? 예. 예, 모베이스도 매수가와 함께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4,400원하고 600원 이렇게 해서 한 15% 돼 있거든요. 4,400원에서 4,600원 사이요? 예. 분할 매수하신 거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뭐 얼마 되진 않았는데. 네. 비중은요? 좀 많이 이제 얼마나 갈 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호텔 신라와 모베이스 상담 도와드리면 되겠죠? 네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호텔 신라 49,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그리고 모베이스는 4,430원에서 4,600원까지 분할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두 종목은 심교 대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두 종목 지금 매수를 하셔갖고 약간은 손실 구간이신데요. 네네. 먼저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건가요? 그 TV에서 이렇게 추천이 나와서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예, 네. 뉴스 같은 거 보고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네. 뭐 중국인에 대한 중국 여행객 수가 증가세 보이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걸로 판단이 예, 되고 있는데 예, 예. 그러한 얘기는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유효하다. 근데 지금 아까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것이 요즘에 왜 이렇게 사고 나니까 이렇게 좀 빠지는지가 약간 궁금하셨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호텔 신라가 약간은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 특히나 내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과거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2012년도부터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많이 보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은 중국 관련된 뭐 철강이라든가 약간 화학 업종,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이 중국 관련 수요 업종이 약간 투자 심리가 바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약간은 소외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호텔 신라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두각을 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 여행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약간은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고요.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해외에서의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문화, 레저, 뭐 카지노 이런 관련 업종과 종목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그냥 숙박업이 아니고요. 문화, 레저를 이용한 복합적인 그러한 뭐 멀티플렉스 같은 약간은 다양한 뭐 면세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즐길 거리와 먹을 거리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시점을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중국인 숙박 인구가 많이 늘었다. 요것보다는 전체적인 문화 레저 산업에 있어서의 약간은 좀 핵심적인 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목표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최초에 생각을 하셨던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셨나요? 한 뭐 5만 5천 원 정도요. 한 10%의 수익률을 지금 보고 예.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거 맞으신가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1차적인 목표가 53,000원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 물론 빠르게 반등해갖고 10%의 수익을 내면은 좋겠지만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좀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오히려 더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은 워낙 그동안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면은 약간은 소외 심리가 조금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10%의 수익률은 약간은 좀 높게 단계적으로 높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한 53,000원대 주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호텔 신라 주변에 역시나 중구 지역에 있어서의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호텔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문화레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53,000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하시더라도 이 종목은 뭐 큰 하락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갖고 한 2달 정도의 시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단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단기로 보는 겁니까?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아까 한 2달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약간 기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약 한 2달 정도의 주가 수익률 53,000원대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매수가 대비해서 5% 이상의 그러한 수익이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예금 이자가 보통 지금 5%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고수익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기간적인 측면만 한 2달 정도만 시간을 내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으로는 손실 안 보시고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한 2달 정도만 좀 참으시면은 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요. 다음 네. 종목이 이제 모베이스인데요. 예, 예. 모베이스는 어떠한 점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 IT 종목이어가지고 네. 그 IT 관련된 좀 뭐 성장성을 보고 네네 성장성이요? 또 이제 예 TV 같은 데서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예 그 우선은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은 시대적인 흐름, 즉 테마의 흐름에 약간은 좀 잘 매수하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갤럭시 S3라든가 갤럭시 노트 2 삼성전자와 관련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최근에 이슈는 베트남 공장이 급격하게 가동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은 시장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지금 그 시청자님 주위를 휴대폰을 둘러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휴대폰을 구입을 하고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처폰 같은 경우는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약간 트렌드 어느 정도 필수품이 된 것이 휴대폰 관련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또한 지금 시점 휴대폰 케이스가 계속적으로 좀 바뀌어야지만이 이 모베이스 같은 종목군에 있어서는 큰 수익성이 괜찮을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크기라든가 그리고 디자인이 약간씩은 다 틀립니다. 상당히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디자인 조금만 달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좀 빠른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통신사에서 약정이 2년이기 때문에 뭐 2년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그 주기가 더욱더 빨라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좀 높게 말씀드리면 5,200원대 형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좀 더 짧게 잡으면은 우선은 8월 말 정도까지는 한 5,000원대 이상, 즉 5,200원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아이폰 5라든가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5 출시가 정확하게 언제 되냐라고 딱 나온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도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그러한 출시 예정을 확고하게 좀 내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만 나오면 이 종목은 뜰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달보다 더 짧은 한 달 정도로 한 5,000원대에서 5,200원대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셔갖고 수익 신호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비중적인 측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 다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그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좀 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예, 뭐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주말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하고 계시는데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153-2613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는 353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YG파워 매수하신 가격대가 1,510원 그리고 비중 30%이신데 오늘 YG파워가 갭상승하면서 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요. 뭐 이대로 끝나면 상한가 마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네. 그만큼 일단은 걱정하셨지만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만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YG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주 관련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 안 드리고 대신에 뭐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가격에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1,510원인데요. 제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1,510원대 본전에서 어느 정도 본절을 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상향이 나올 패턴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만약에 보신다면 1,510원 본절을 하시는 게 낫겠고요. 만약에 장기로 보시고 한 2달이나 3달 그 이상 좀 들고 가신다면 그때는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분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30분 봉인데요. 큰 추세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죠.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가 변곡점인 것 같은데 제가 선을 2개를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락 패턴 자체를 꺾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이 가격대가 지금 1,450원 부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끝나는 추세, 상승 추세에 내려오는 시점 자체가 보시면 1,510원입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1,450원에서 1,510원 사이에는 상당한 저항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거래량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50원에서 1,500원대에 갔을 때 거래량 자체가 오늘보다 더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무조건 그 거래량을 첫 번째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1,51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본절을 하시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본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좀 더 2달, 3달 텀을 가지고 좀 길게 보신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죠. 그래서 3분기는 와이즈 파워로 끝낸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좀 장기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즈 파워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662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서울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22,250원, 그리고 비중이 20%,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좀 반등 시 어느 정도 오면은 좀 매도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서울반도체가 최근에 좀 급락세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7월 달 들어서 연간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 이후에 연일 급락세 보였다는 측면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러한 반등세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사실 루멘스 같은 종목군도 약간은 현재 시점 2등주에 대한 약간 반란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서울반도체보다는 루멘스 쪽으로 약간 이 LED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22,500원대 이상에서 지금 매수가 부분 어느 정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이 LED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중국발 모멘텀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섹터별로 지금 큰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철강, 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실지, 지금 LED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약간은 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종목 갈아타기, 업종과 테마 갈아타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좀 비중을 정리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무림 PMP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4,670원, 그리고 비중이 20%인데요.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습니까? 라고 또 질문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종이 목재 관련 업종이죠. 종이 목재 관련 업종을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왜 올랐냐, 왜 조금씩 올랐냐고 한번 먼저 보시면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상태고 일단은 순환 매장세가 한번 돌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한 번씩 한 바퀴를 다 돌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 자체를 좀 있었고, 대신에 상승이 만족할 만한 상승이 아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만족할 만한 상승이 안 나왔냐?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시장이 이슈가 될 때가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지금 시장이 이슈가 됐는데 그다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있고 지금 약간의 하락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안 나왔냐고 하면 2분기에 일단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펄프 가격 자체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갔었죠. 2분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안 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3분기는 조금은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4,670원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가격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4,000원에서 손절을 좀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 4,000원대까지는 조금 들고 계시고, 대신 4,000원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양봉 자체의 모습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고 4,000원대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림 PMP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들어온 종목은요, AP 시스템인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200원, 그리고 비중 30%. AP 시스템 오늘 보니까 장중 3% 오르기도 했다가 밑으로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네, 우선 뭐 AP 네.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사실 AM OLED 관련된 관련주들의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즉 베타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AP 시스템을 비롯한 이 AM OLED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세가 나온 것이 바로 수주 지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언제 해결되냐가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도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수주에 따른 우려감,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관련 업체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투자 심리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는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휴대폰이라든가 LTE 업계에 있어서 성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 성능의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AP 시스템 같은 종목군 같은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곧 전체적인 제품의 경쟁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AM OLED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만 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 강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워낙 상승과 하락 계속적인 기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 흐름 보시면은 상승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추세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10,000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인 만큼 더 이상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따라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13,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대비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 복원하실 수 있다는 측면, 지금이 약간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벗어나거나 혹은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 작용하면은 수익 복원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AP 시스템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은 4205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웹젠을 9,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진단 꼭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장은 참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도 손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뭐 웹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웹젠 같은 경우에 온라인 게임 회사죠. 그래서 NC소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 회사입니다. 하지만 왜 웹젠은 내려가느냐, 그리고 왜 NC소프트는 내려가느냐 한번 먼저 보시면요. 같은 게임 업종 중에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웹젠이라든지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적 자체가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하고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편의성을 한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을 접속하실 때 스마트폰용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곧장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그만큼 PC에 접속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아 계층이거나 아니면 신규 게임 어느 정도가 재미를 끌고 난 다음에 인기를 끌고 나면 실적이 발생을 하죠.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인 게임 서비스는 하지 않고 대신 예전에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게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는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셔서 지금 한 20%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차트고요. 일단 반등을 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반등을 오는데 대신 반등이 오더라도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인데요. 15% 계좌에 마이너스 15% 떠 있을 때 그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거래량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거래량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이 부분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죠. 큰 추세를 한번 보시면 이건 일봉상인데요. 큰 추세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하단 자체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9,200원대.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상 9,200원 이상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웹젠 좀 반등이 나온다면 안타깝지만 비중 정리를 꼭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LG생활건강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57만 6천 원, 그리고 비중이 10%이신데요.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LG생활건강 결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하자라고 결론을 지어드리는데,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업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료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여러 가지 이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특히나 경쟁력과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메이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화된 실적에 있어서는 LG 관련 그룹주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LG화학과 LG전자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약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LG생활건강에 대한 부각 가능성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화장품 관련된 그 매출이 약간 부진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하락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목표가가 성장이 얼마만큼 가능할지가 역시나 관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52주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계속적으로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점 길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우선 목표가 설정해 드리면 현재 57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 61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경기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별 상관없이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홀딩 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살펴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또 02-3153-1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수고하십니다. 네, 남자 시청자분께서 연락 주셨어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대유 신소재예요. 네, 대유 신소재 예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70%고요. 네, 가격은 2,030원인데 네, 이제 그 유상증자 한다는 것도 알고 네, 그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이 대선 테마고 네, 또 그때 그 공보에 나오기를 기아차에 납품 얼마 많이 한다고 이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건데요. 네. 빠졌다가 이제 오늘 좀 본전되네요. 그러네요. 딱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오늘 올라왔어요. 예예. 예, 앞으로 계속 들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네. 지금 매도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옆에 이상로 대표님 앉아 계시거든요.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 일단은 대유 신소재를 예. 제가 매수한 원인은 예. 그 테마주고 예. 그 또 기아차에 납품하기로 이제 공시에 떠가지고 그래 예. 이제 샀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애먹다가 오늘 다행히 본전 왔네요. 예. 그래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왜 대우신 소재 같은 경우에 기아차에 납품한다는 소식도 듣겠는데 왜 안 올라오냐 하면 예. 대우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먼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쉽게 좀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대유신 소재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신소재라고 하는데 신소재 중에서 뭘 하느냐 하면 알루미늄 휠이거든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가 밖에서 자동차 차를 보시면 알루미늄 휠을 아직까지 안 쓰죠. 네네. 예,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거죠. 맞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회사적인 가치를 보시는 방법이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면 일단은 지금은 박근혜 테마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비중이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좀 줄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종목 상담을 했었는 것 같으면 그때 비중을 오늘 아침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 벌써 윗꼬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본전에 비중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분봉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여기 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보고 여기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예. 그럼 여기에서 최고점이 2,550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흐름을 제가 그냥 선을 한번 그어봤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제가 거래량 나왔는데 부근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시점으로 다시 한번 또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상단에서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누군가는 팔고 있다. 그죠? 지금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누군가는 팔았잖아요. 오늘. 네네. 근데 요 선을 지금 추세선 자체에 지금 지지를 해줬죠. 네네. 지지를 해줄 때 어떻습니까? 선에 대자마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네. 그럼 이 추세선 자체를 지지를 해준다는 거는 누군가는 밑에서 벌써 신규적으로는 누가 샀고 위에서는 누군가는 팔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안에서. 그러면 제가 왜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지금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위에서 파는 세력이 센지 아니면 밑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센지는 모르죠. 내일 되면.
그렇기 예. 때문에 밑에서는 받쳐주고 있지만 위에서는 또 누군가 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차원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예, 절반 정도는 좀 더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 예,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있으니 어제도 예. 또 뭐 신소재 무슨 뭐 특허 출원됐다고 이 나왔는데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효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시장 분위기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군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다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예, 시장 네, 자체가 뭐 일단은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종목들마다 다 큰 상승을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호재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런 예, 호재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게 예. 최고 갈 수 있는 가격은 얼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2,400원에서 2,450원 부근에서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00원대는 더욱더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거래량으로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 이슈를 계속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오늘 네. 어느 정도 지금 절반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예, 방법인 예,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까 전에 거기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방법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가져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어서 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온 종목은요, 한진해운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17,600원, 그리고 비중이 또 100%나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뭐 한진해운 네. 같은 경우는 해운 업종인데 최근에 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해운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양호했습니다. 컨테이너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아시겠지만 아직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부담감, 즉 상분기에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른 업종, 뭐 벌크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업황 회복 시기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이 도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매수가 이상은 가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분할 매도가 좀 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운이 임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4,5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 16,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아닌 전전고 쪽까지 한번 목표가 설정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더욱더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목표가 좀 낮추셔갖고 15,500원만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부담감도 좀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은 목표가 16,000원 조금 급하게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15,500원까지만 목표가 설정하시는 전략으로 이 종목 역시나 유가와 함께 흐름으로 좀 투자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대응하실 때는 유가 흐름도 좀 잘 체크해보자라는 도움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5770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한일 이화를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는 9,000원 그리고 비중이 30% 수익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방송을 보고 계셨다면 일단은 똑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분봉상으로 제가 좀 기술적 분석을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한일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봉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어차피 또 교차선에서 지금 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선을 제가 그었냐면 항상 왼쪽에 큰 언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잔파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한일이아 같은 경우에 일봉상에 상당히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큰 언덕을 한 개가 만들었죠. 이때 가격 자체가 보시면 6,100원에서 15,000원까지 거의 뭐 2.5배 정도가 지금 뛰는 그만큼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흘러내린 잔파동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왜 이렇게 뚫기가 힘드냐면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요. 일단은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들어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돈이 들어와야지 누군가는 사야지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안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횡보적으로 옆으로 기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 같은 경우에 지금 9,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팔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기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준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 장에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때는 조금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월요일 장에서도 거래량이 없이 그냥 또다시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 나온다면 그때는 그냥 익절을 좀 하시고 손절이죠. 손절을 좀 하시고 난 다른 종목으로 좀 사시는 방법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일 이화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은 2363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GS건설 매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매수해도 괜찮다면 목표가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GS건설 차트를 보니까 나흘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좀 2% 가까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네. 전반적으로 GS건설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종이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주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GS건설을 비롯한 이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 보였는데,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유효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해외 수주 모멘텀에 기댈 곳은 없다라는 측면, 즉 지금 시점 약간은 좀 그동안 단기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국내 부동산 경기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활성화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 먹힌다라는 점,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은 하락 추세 속에서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75,000원대인데 제 개인적으로 한 7만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관점 대응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엿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매수하지 마시고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간다면 그때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오일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10만 8천 원, 그리고 비중이 30%,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S-오일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왜 우량주를 사셔야 되는지가 나오는 차트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이때까지 종목을 쭉 1시간 동안 했는데요.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밑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꾸준히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 꾸준히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왼쪽에 보시면 큰 산이 한 개가 있죠. 큰 언덕이 한 개가 있지만 거의 3배가 뛰었거든요. 큰 언덕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고 그냥 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S-오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기업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더라도 일단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유명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자체는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9만 원대가 지금 과거론적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9만 원에서 지금 10만 6,500원까지 얼마 안 올랐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조정이 있더라도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오일 끝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였죠. 심경 대표님, 이상로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미들의 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